당신은 오늘 아침 깊은 알람 소리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몸이 무겁고 머릿속은 흐려져 있습니다. 세상이 멀게 느껴지고 마치 누군가가 휴지 버튼을 눌러놓은 듯 모든 것이 정지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건강검진은 괜찮고 일상은 계속되고 있지만 당신 안에서 움직이고자 하는 힘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칼 구스타프 중은 이 상태를 단순한 게으름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영혼의 부름이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발언하지 못할 때 몸이 대신 말을 걸기 때문입니다. 누워있고 싶은 당신의 충동은 죄책감이 아닙니다. 그건 깨어남을 위한 준비입니다. 마치 정원 속 겨울나무가 봄을 위해 잠잠히 에너지를 모으는 것처럼 당신의 내면도 지금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움직임은 피로로 변하고, 허락한다면 그것은 깊은 재생의 시작이 됩니다. 이 영상은 그 두려움 없는 허락을 초대합니다. 당신이 쉬고 싶은 그 욕망을 비난하지 않고 함께 바라보고 함께 듣고자 합니다. 왜 당신의 영혼이 지금 멈추라고 하는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멈춤을 당신 인생의 전환으로 바꿀 수 있는가? 당신은 지금 단지 쉬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답게 존재할 권리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과 함께 그 회복의 한 걸음을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는 멈춤을 허락받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멈추면 게으르다 하고, 쉬면 나고자라 부르고, 천천히 가면 쓸모없다 여기는 사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유능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일하고 반응하고 계획하고, 하지만 그 모든 바쁨 속에서 나 자신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에 충실해질수록 내면에는 낯설어집니다. 그때 문득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 찾아옵니다. 일어나기도 싫고 말하기도 귀찮고 그저 이불 속 어둠에 머물고 싶은 날. 그런 날의 당신을 세상은 게으르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칼 중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영혼의 저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멈춤은 무기력이 아니라 내면이 다시 정렬되고 있다는 증거다. 그 어떤 것도 끊임없이 달릴 수는 없습니다. 자연도 계절도 인간의 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은 이 과정을 정신적 인큐베이션, 사이킥 인큐베이션이라 불렀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조용히 깊은 곳에서 당신의 삶을 다시 짜맞추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외부에 보이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거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움을 틔우듯 당신의 영혼도 조용히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먼저 압니다. 머리가 깨닫기 전, 마음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때 몸이 대신 멈춰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당신이 눕고 싶고 말하기 싫고 그저 고요하고 싶을 때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당신 내면이 정렬되기를 바라는 영혼의 요청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억지로 밀어내는 대신 잠시 안아주십시오. 잠시 허락하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세요.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조용히 재구성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상태로 전환 중인가? 나를 다시 살게 할 진짜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사실은 가장 깊은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듯 보이는 고요 속에 당신은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태는 모두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게으름, 의지력 부족, 노력하지 않음. 하지만 중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영혼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을 건다. 그리고 그 침묵조차 언어다. 그는 5가지의 서로 다른 내면의 멈춤, 즉 영혼의 나태 유형을 제시합니다. 이 5가지는 모두 우리 삶의 중요한 전환 지점에서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첫 번째, 존재적 부조화로 인한 나태 삶은 굴러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나와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걸 느낍니다. 출근은 하지만 공허하고 대화는 하지만 진심이 없고 웃지만 마음 한켠은 점점 죽어갑니다. 이 유형은 외부의 삶이 더 이상 내면과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영혼은 그 흐름을 거부합니다. 더 이상 협력하지 않습니다. 몸이 무겁고 일상에 몰입할 수 없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연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방향 자체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이 나태는 새로운 삶의 설계를 요구합니다. 이전과 같은 길이 아니라 당신에게 진짜 맞는 길을 묻는 정지입니다. 두 번째, 애도되지 않은 상실로 인한 나태였던 이별은 너무 작아서
우리는 그것이 슬픔이라고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관계의 끝, 역할의 상실 이전에 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순간, 그 상실을 충분히 애도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몸속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삶의 에너지를 서서히 고갈시킵니다. 당신이 이유 없이 피곤하고 별일도 없는데 우울하고 별말도 안 했는데 누군가의 말에 눈물이 나는 이유는 당신의 내면 어딘가에서 아직 떠나보내지 못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태는 마음이 잠시 멈춰 나를 추모하라고 요청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감정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감정 과부하로 인한 나태. 당신이 예민한 사람이라면 이 세상은 감정의 폭풍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뉴스 한 줄, 누군가의 표정 하나, 지나가는 말 한마디, 그 모든 것이 당신 안에 깊게 파고듭니다. 이 유형은 지나치게 많은 감정적 자극에 노출될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몸은 보호 본능으로 멈춤을 선택합니다. 이 나태는 당신의 신경계를 다시 정리하라는 영혼의 명령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너무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회복 중인 것입니다. 당신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연결을 끊고 당신 자신과만 연결될 차례입니다. 네 번째, 인생 전환기의 나태. 삶에는 명확한 이름 없는 경계들이 존재합니다. 30에서 40, 40에서 50, 누군가의 엄마였다가 이제는 한 개인으로 돌아가는 시간, 오랫동안 해온 일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이 시작되기 전에 공백돈. 이 시기에는 명확한 목적도 확신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어중간하고 불안하며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중은 이 공간을 심리적 리무리민보타프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무너짐 없이 다시 태어나는 변화는 없다. 이 나태는 변화의 예고입니다. 당신은 지금 과거를 벗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지점에서 당신은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창의성 억제로 인한 나태. 표현되지 못한 감정, 말해지지 못한 생각, 멈춰버린 예술성, 억눌린 꿈. 그 모든 억제된 창조 에너지는 결국 무기력이라는 형태로 몸에 저장됩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없게 느껴지고 당신 안에 무언가 더 있다는 걸 아는데 그걸 꺼낼 수 없을 때 그때 몸은 그만하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더 이상 무의미한 것에 에너지를 낭비할 수 없다. 이 나태는 당신의 창의성을 되찾으라는 요청입니다. 다시 쓰고 그리며 노래하고 말하며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 방식으로 연결되라는 초대장입니다. 이 5가지 유형은 모두 같은 겉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태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침묵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이해하고 다시 우리 삶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느끼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몸은 무겁고 감정은 무뎌지고 하루가 지나도 마음은 어딘가에 멈춰 있는 듯한 상태. 하지만 우리는 그런 느낌을 너무 빨리 문제로 규정합니다.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의욕이 없지? 이러면 안 되는데. 칼 중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느낌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것이다. 영혼은 말 대신 상징으로 소통합니다. 무의식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감정, 몸의 감각, 반복되는 생각, 그리고 꿈을 통해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읽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저항을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느려짐, 이 정지감, 이 무기력함을 이상한 것이라 몰아붙이지 않고 지금 무언가 중요한 게 진행 중이다라고 인식하는 것, 그 인식 하나만으로도 당신과 당신의 무의식 사이의 거리는 훨씬 가까워집니다. 1. 자동적 글쓰기. 영혼의 일기장. 열기웅은 실천적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자동적 글쓰기입니다. 필터 없이 문법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떠오르는 대로 써내려가는 글. 생각이 아니라 감각, 계획이 아니라 흐름. 이 방식은 무의식의 흐름을 잡아내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혹은 잠들기 전 조용한 공간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안에 어떤 목소리가 있지? 그리고 그냥 써보는 겁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패턴이 드러납니다. 자주 나오는 단어, 감정의 그림자,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갈망. 그것이 바로 당신의 무의식이 말하고 있던 언어입니다. 2. 융의 3가지 질문. 무의식을 여는 열쇠 중은
내면을 탐험하는 데 필요한 3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남겼습니다. 하나,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려 애쓰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당신이 현재 방어하고 있는 무언가를 비추어 줍니다. 두려움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 이상 당신이 아닌 예전의 자일 수도 있습니다. 둘, 내 삶에서 더 이상 나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인식하게 합니다. 당신이 애써 유지하고 있는 관계, 일, 습관 중에 더 이상 당신에게 의미 없는 것들을 정리할 때가 된 것입니다. 셋, 지금 내 안에서 태어나려는 새로운 자아는 무엇인가? 우리는 매번 죽고 매번 다시 태어납니다. 이 질문은 변화의 가능성을 엽니다. 당신 안에 어떤 새로운 방향, 열망, 가능성이 숨어 있는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3.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역설, 영혼의 선택. 마지막으로 중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실제로는 가장 깊고 의도적인 행동일 수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행동하고 증명하려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내면에서 충분히 숙성되고 고요 속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당신의 영혼이 가장 중요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시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은 게으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멈춤은 실패가 아니며 무기력은 내면의 신호였고 지금까지 느꼈던 게으름은 사실 깊은 영혼의 요청이었다는 것을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회피가 아닌 전환의 길로 만들 수 있을까? 정지를 어떻게 끝이 아닌 시작으로 만들 수 있을까? 칼 중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지의 순간은 곧 변형 알케미의 순간이다. 그는 무의식의 작업이 끝난 후 의식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통합할 때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재정렬된다고 했습니다. 그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의식적인 멈춤입니다. 의식적 멈춤, 회피가 아닌 헌신으로 눕기. 우리는 대부분 눕는다는 행위를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지쳐서 도망치듯 아무 생각 없이 눕고 휴대폰을 켜고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중은 그것조차 의식의 질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고 봤습니다. 그는 의식적 멈춤 또는 능동적 정지 (active pause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로 자신에게 회복을 허락하는 의식적인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15분 스마트폰을 끄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보세요. 눕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이세요. 나는 지금 멈춰도 괜찮다. 눈을 감고 몸의 감각 하나하나를 느껴보세요. 이 침묵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 하는가를 물어보세요. 이러한 작은 행위들이 당신의 무의식과 의식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시키는 다리가 됩니다. 이 무의식의 정렬, 신호, 회복의 징후들이 의식적인 멈춤이 깊어지면 어느 순간 당신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끝났고 또 무엇인가 새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중은 말했습니다. 치유는 먼저 꿈에서 시작된다. 갑자기 생생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앓고 있던 감정, 상징적인 이미지, 낯선 장소,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행동 욕구가 생깁니다. 아주 사소한 정리, 산책,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은 충동, 방향에 대한 직관이 떠오릅니다. 논리도 아니고 이유도 없지만 나는 이쪽으로 가야 한다는 명확함.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정리되었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다시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 심리적 변형. 새로운 나로 태어나기 융은 심리적 회복의 마지막 단계를 변형 (transformation de binapon)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과거의 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구성된 나로 진입하는 문턱입니다. 마치 용광로 속에서 낡은 금속이 녹아내리고 새로운 형태로 주조되듯 당신 또한 한동안 형태 없는 상태로 머무릅니다. 혼란스럽고 정체성이 무너지는 듯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은 해체가 아니라 재구성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 진실한 방향으로, 더 건강한 선택으로, 더 깊은 자기 이해 속으로 다시 걸음을 옮기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면 당신은 단지 회복된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존재로 서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멈추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멈춤 안에서 삶은 재탄생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메시지가 울리고 뉴스가 쏟아지고 누군가는 또 뭔가를 성취했다는 소식이 당신을 덮칩니다. 이 세상은 당신이 잠깐이라도 멈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있을 때조차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압박은 쉼없이 당신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중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깊은 깨달음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잠시 멈출 때 내부에서 솟아오른다. 그렇다면 이 멈추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멈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저항이며 선언이며 진실에 대한 귀의입니다. 1. 멈춤은 패배가 아니라 존재의 선언이다. 우리는 멈추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누워있으면 인생에서 밀렸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지금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다면 그건 당신의 존재가 나는 나의 리듬대로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중은 말했습니다. 쉼은 사치가 아니라 영혼의 권리다. 누군가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쉬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시간이 아까워. 나약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압니다. 진짜 강함은 바깥의 속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리듬을 지키는 것임을, 이 쉬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 나를 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아무 이유 없이 쉬어본 적이 있는가? 내가 멈출 때 느끼는 불안은 정말 내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시선인가? 멈추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잃을까 봐일까? 아니면 가만히 있는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일까? 우리는 어쩌면 멈추는 법을 잊어버린 게 아닐까? 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언제나 해야 할 일 속에서만 자신을 정의하며 살아온 건 아닐까? 하지만 이제는 그 질문들을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지? 가 아니라 나는 무엇으로 존재하고 싶은가? 라고 뜻. 쉬는 사람만이 타인을 치유할 수 있다. 당신이 쉬는 순간 그 고요함은 주변 사람에게도 전달됩니다. 당신이 불안하지 않을 때, 당신이 잠시 멈출 줄 알 때, 당신이 자기 속도에 충실할 때, 그건 무언의 치유가 됩니다. 자녀가 당신을 보고 배웁니다. 동료가 당신의 리듬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아주 조금 더 따뜻한 곳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중은 말했습니다. 쉼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위한 회복의 출발점이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그 자체가 이미 멈춤의 용기를 내고 있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느려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순간에도 당신은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멈춤 속에서 더 깊이 자라납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기 시작했던 그 순간, 당신은 그저 피곤했을지 모릅니다. 움직이고 싶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기 싫었고, 그저 조용히 누워있고 싶었을 뿐. 그리고 아마도 당신은 그 상태의 자신을 문제 있는 사람 원이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는 이러지? 정상이 아닌 걸까? 무언가 고장 난 걸까?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건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당신의 영혼이 내는 신호였습니다. 칼 중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멈춰버릴 때 그건 당신이 나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거짓된 삶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1. 당신의 영혼은 당신을 지키고 있었다. 당신이 그토록 움직이고 쉽지 않았던 날들, 무의욕, 무기력, 피로, 외로움, 그 모든 감정들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침묵은 당신을 진실한 방향으로 되돌리기 위한 영혼의 방어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그 무기력은 더 이상 당신에게 맞지 않는 세계로부터 당신을 잠시 보호하기 위한 영혼의 외침이었습니다. 그 외침을 이제는 외면하지 마세요. 그 속에는 당신의 깊은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당신이 지금까지 자신을 얼마나 비난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게을렀다고, 이기적이라고, 무능하다고, 버려졌다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인간이었고 살면서 너무 많이 참았고 너무 오래 강해져야 했으며 너무 자주 괜찮은 척해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영혼이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인스앙, 이제 나를 들어줘. 나는 여전히 여기 있어. 삶 다시 태어나는 삶. 침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 영상의 끝은 사실 하나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멈추는 그 자리에서 다시 호흡하고 다시 듣고
다시 느끼며 다시 살아내기 시작하는 순간이 태어납니다. 중은 말했습니다. 영혼은 우리가 다시 나아갈 준비가 될 때까지 몸을 눕게 한다. 이제 일어나야 할 때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리듬대로, 당신의 존재로, 당신의 속도로 살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사카, 당신을 위한 마지막 문장이 이제 당신에게 아주 짧지만 깊은 한 문장을 남깁니다. 가장 생산적인 일이, 가장 진실한 일이, 가장 살아있는 일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그 문장을 당신만의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이 당신 안에서 울리도록 잠시 침묵해 보세요.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삶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 초대 오늘 밤 종이에 이렇게 써보세요. 나의 영혼이 말한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과 다시 연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을 울렸다면 조용히 누군가에게 보내보세요. 이 세상엔 쉬어야 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쉬는 법을, 멈추는 용기를, 그리고 다시 살아가는 힘을